다음으로는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 자, 요거는 말 그대로 반복을 하는 구문인데, 자, 쓰는 방법은 이렇게 for라는 걸 쓰게 돼요. 자, 설명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 반복문에는 참고로 많이 쓰는 게 for문이 있고 while문이 있는데,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쓰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for문 정도만 보고 반복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for문을 돌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0, 1, 2, 3에 있는 요 리스트 안에 있는 걸 모두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요 i라는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이 i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스트를. 그럼 여기 있는 걸 내가 모두 다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A에 0번째 출력하고,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거잖아요. 프린트 문을 4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4번 쓰죠? 값이 4개니까. 그럼 값이 100개면 100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고 해도 100번을 쓰는 거는 꽤 어렵습니다. 100번이면 다행이지 1000번, 10,000번 되면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코드들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에 우리가 반복문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쓰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그래서 0, 1, 2, 3이 있는데 이걸 내가 프린트를 하나씩 하고 싶다는 거죠. i를 하고 싶은데 이 i가 뭐냐면 in,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i가 0에 들어갔으니까 처음에는 0이 나오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얘가 두 번째 들어가서 얘가 i가 되고, 그 여기 이렇게 1이 나오고, 다시 i가 2에 들어가서 i가 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고, 마지막으로 3에 들어가서 i가 프린트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초보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구분인데, 자, 예를 들어 해볼게요. for i는 in 어디 들어가요? 0, 1, 2, 3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도 이제 콜론을 써줘야 돼요. print i 해주면 이렇게 i가 들어가서 출력되고, 들어가서 출력되고, 들어가서 출력되고, 들어가서 출력되고,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강사님 만약에 0부터 100까지 다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힘들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속되는 숫자를 계속 쓸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range라는 거예요. range,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10까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주면 0부터 10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강사님 근데 10이 안 나오는데요? 9까지만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뭐다? 레인지에서 마지막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네, 마지막 숫자는 포함이 안 돼요. 10은 포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 기능은 주석 기능이에요. 샵을 쓰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설명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드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위에다 대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0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10을 포함하려면 뭐 써야 되죠? 여기다가 11을 써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10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혹은 숫자도 되고요. 여러분들 문자도 반복해서 출력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매개 변수를 i라고 했는데 꼭 i라고 안 해도 돼요. 그럼 먼저 i라고 한번 해보면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프린트 i 하면은 문자열이 쭉 나오죠. 문자열도 된다. 근데 요때 이 i는 제가 임시로 변수를 만든 건데 이 임시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 매개 변수를 꼭 i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뭐 j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혹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 엘레먼트, 요소라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임시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 여러분들 코드의 가독성을 생각을 해서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내가 읽을 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 포문이 초보자들이 느끼는 굉장히 큰 벽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행히도 여러분들
완전히 초보, 완전 초보의 입장에서는 폼은 쓸 일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라이브러리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이 초보자들이 포문을 쓰기 어려워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파이썬을 처음 한다. 그런 분들은 포문은 모르셔도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이게 있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이 올랐을 때 결국 써야 되거든요. 포문을. 그래서 처음엔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이런 게 존재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또 하면 되죠.